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민감한 갈등 현안은 피하고 경제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노선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시험대로 꼽혔던 한미 정상회담이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 등으로 난항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이 대통령의 칭찬과 유머 섞인 대화로 상호 신뢰를 쌓았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의 친중 노선에 대한 우려도 해소된 거로 보입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과거 안미경중 기조에서 벗어나 한미일 협력을 외교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공동 합의문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다만 조선업 등 경제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무리한 안보 청구서를 당장은 피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고 북미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것도 한미 회담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 들렀다 간 것이 한미 협력 관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유용한 측면이 있다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공동 언론 발표문에 명시하면서 양국의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일단 출발은 좋았다는 게 미국 현지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공동성명 같은 회담 결과를 담은 문서가 없었던 만큼 앞으로 어려운 협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한미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 우호적 관계 구축에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좋은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두 정상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앞으로 한국과 미국, 중국 간의 관계 변화로 북한의 움직임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So the door is open for constructive dialogue with China, and a new set of relationships is likely to emerge for South Korea and China, U.S. and South Korea, U.S. and China. 이번 정상회담은 문서화된 공동성명이나 공동 발표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현상 유지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았는데 무역 분야에서 양측의 입장이 맞섰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그런 만큼 구체적 합의를 위한 긴 협상이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There will be a very long and tedious follow-up and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o we don't know yet how that will implement in the future. 이에 더해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문제 또한 향후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핵심이 될 것이란 지적도 있었습니다. 좋은 출발을 했지만 여러 과제를 남긴 한미 정상이 다음 달 유엔 총회와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원은 법적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10시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와 한 전 총리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영장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한 전 총리는 구속영장 기각 직후 귀가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어제 오후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헌법상 책무를 어겼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 위증,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등 6가지 혐의가 모두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 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것이라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검은 한 전 총리의 방조 혐의에 대한 보안 수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구속 이후 5번째 조사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끝으로 김 여사를 내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오늘 김건희 여사를 소환했습니다. 지난 12일 구속된 이후 5번째 조사입니다. 오늘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오는 31일 김 여사의 구속기한 만기를 고려해 이번 조사를 끝으로 김 여사를 내일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앞서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대선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그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이 건넨 목걸이와 가방 등 8천만 원 상당의 선물과 교단 청탁을 받았다고도 의심합니다. 앞서 4차례 소환 조사에서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왔습니다. 특검은 우선 김 여사를 기소한 뒤 목걸이, 시계 수수 등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 여사가 내일 재판에 넘겨지면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선 첫 구속 기소이자 역대 대통령 부부 가운데 처음으로 나란히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어제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특검이 무리수를 쓰고 있다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받는 핵심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건넨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저희 당당함을 입증해내겠습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 조사에서 정치자금의 대가로 무엇이 오갔는지 집중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 전 본부장 독대를 주선하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전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 측 문자 메시지 등 증거와 시은족 분량 질문지를 준비해 권 의원을 추궁했습니다. 특히 권 의원이 보좌진 명의 휴대전화로 윤 전 본부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의원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영상 녹화도 먼저 요청해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을 대거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이 인원 동원을 김건희 여사가 주문했는지도 수사 대상인데 김 여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의 한 가톨릭교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학교에서는 개학 첫 주를 맞아 미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새학기 첫 주 학교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잔뜩 출동했습니다. Possible active shooter 509 West 54th Street, Minneapolis. Hey, troopers responding. Received Walmart Medical. 학교 봉쇄가 풀리면서 엄마 품에 안긴 어린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현지 시각 27일 오전 8시 반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가톨릭 대학교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There was so much of it, so it was sporadic. So it was a semi-automatic. It seemed like a rifle. It certainly didn't sound like a handgun. 총격 당시 학교에선 새학기 첫 주를 기념하는 미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학생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이 교회 옆으로 접근해 창문 밖에서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Shooting through the windows, he struck children and worshipers that were inside the building. The shooter was armed with a rifle, a shotgun, and a pistol. 이 총격으로 어린이 2명이 숨졌고 어린이 14명을 포함해 17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2명은 중태입니다. I'm so deeply saddened and I'm so sorry.
to the families that I know are suffering right now. My ask is to everyone, stand by them.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범인은 교회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국내 테러리즘과 가톨릭에 대한 혐오 범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조기 개항을 명령했고 교황은 끔찍한 비극이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다음으로 지분 확보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조선업을 언급했습니다. 핵심 산업에 속한 미국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방산 분야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도체 보조금을 투자해 인텔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현지 시각 27일 한 방송에 출연해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지분 확보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다른 산업이 있을 수 있다며 조선업을 지목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조선업을 방치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Like shipbuilding, these are critical industries. We have to be self-sufficient. 특히 미국 조선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만큼 지분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 제조업 회복을 위해 핵심 산업에 속한 미국 기업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사업을 확정하진 않은 분위기입니다.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방산업체 지분 확보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There's a monstrous discussion about defense. I mean, Lockheed Martin makes 97% of their revenue from the U.S. government. 이런 언급에 대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방산업체 지분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기업 지분 확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내 의견 조율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들이 대리 수령해온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부터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안장애와 불면증 치료제를 처방받았던 가수 싸이. 처방받은 약품은 수면제인 스틸녹스와 불안장애 치료제인 자낙스로 관련법상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처방을 내려야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싸이가 의사에게 대면 진료를 받지 않았고 약을 받을 때도 다른 사람을 통해 대신 수령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받았고 주기적으로 매니저들을 시켜 약을 받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의료법상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수령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대리 수령을 해야 할 경우에도 가족이나 간병인 등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경찰도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담당 의사를 입건한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수사 중인 건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싸이의 소속사 측은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아 오다가 이후에도 공연 등 바쁜 일정 때문에 비대면 처방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약을 대신 수령하긴 했지만 싸이 본인 이름으로 처방받았고 해당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처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0포인트 넘게 밀리다 상승 반전하는 등 혼조세를, 코스닥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46포인트 상승한 3,189.62에, 코스닥은 0.82포인트 내린 800.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시장 전망으로 뚫었지만 투자자들이 충족하기에는 부족했고 시간 외에서 밀렸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외국인은 순매수 중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52주 신고가를 기록 중이고 삼양식품도 최고가를 새로 쓰며 음식료주 흐름 좋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와 부품주, OCI 홀딩스, 롯데지주 강세인 반면 LNF와 HD 현대미포, STX 엔진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디어유와 엔캠, CJ E&M과 JYP 엔터 등 엔터주 약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90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 유명 관광지에서는 사진을 찍기 위해 오래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이 흔한데요. 급기야 사진 찍는 시간을 제한하는 관광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장시성의 난창 8.1광장. 난창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입니다. 현지 경찰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며 사진 촬영 구역을 따로 지정하고 한 번에 20명씩 5분 이내에 사진을 찍도록 했습니다. 在此游客可以有秩序、有质量的拍摄打卡，从而带一份好心情、好记忆回家。 산둥성 옌타이 롱자오산 공원. 바다 위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30초 이내에 사진 촬영을 마쳐야 합니다. 관광지 사진 촬영 시간 제한을 놓고 시민들 의견은 분분한데요. 대기 시간을 줄여주고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진도 마음껏 찍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고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하는 등 유연한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최대 슬럼가 키베라.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이곳 주민들은 최근 플라스틱 재활용 때 받는 포인트로 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린 포인트라 불리는 이 제도는 버려진 플라스틱 물품을 모아 재활용 센터로 가져오면 포인트를 적립받는 겁니다. 포인트가 쌓이면 식수나 세탁기 사용 같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We provide clean, safe drinking water, toilets, showers, laundry services, and also collection of waste plastics from the environment around here. 집에 기본적인 위생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은 키베라 지역 주민들에게는 절실한 서비스입니다. 그린 포인트는 가맹 식당과 상점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Nimeleta haraka, nimepata chakula kwa haraka. Imenisaidia pakubwa. Sababu kitambo ningoja ile pesa yangu ya mwisho wa mwezi, nimepata hii kwa haraka hapa katikati. 주민들의 생활 위생과 지구 환경 개선이 연결된 슬럼가의 그린 포인트 제도. 앞으로 적용 분야를 넓혀가며 선순환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독일의 일상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멀리하던 독일인들이 에어컨을 찾고 있고 일부 호텔들은 주민들에게 객실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에어컨은 오랫동안 낯선 가전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 남짓이던 가정 내 보급률은 2023년 13%, 2024년에는 19%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0가구 중 8가구는 에어컨이 없어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일부 호텔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객실을 저렴하게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이면 시원한 더블룸에서 조식까지 포함해 1박에 단 50유로, 우리 돈 8만 원 정도에 묵을 수 있습니다. Tagsüber bei mir persönlich geht's noch, aber schlafen tue ich da ganz schlecht und von daher der Schlaf, das ist schon das größte Problem bei mir bei so einer Hitze. 호텔 입장에서는 큰 수익이 남지 않는 일이지만 폭염 속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문을 연 겁니다. 세상을 떠난 고인을 AI 영상으로 제작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 장례식장에서 상영된 영상입니다. 皆さんにただただありがとうと伝えたい。それが私の最後の言葉です。 생전 남겨진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던 고인을 위해 유족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부부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고 싶어 AI 영상을 의뢰했습니다. 23년 전 14살에 숨진 아들의 모습을 가족 사진을 토대로 재현했습니다.
映ってるのを見てしっかり生きていかなきゃなっていう思いになっています。 고인과 대화를 주고받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2년 전 암으로 아내를 잃은 후쿠다 씨. 의사인데도 아내 병을 몰랐다는 미안함에 이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今日は NHK の皆さんのインタビューを受けてるんだよ。ちょっとすごいっす。こんにちは。NHK のインタビューなんてすごく光栄ね. 다만 고인 영상과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슬픔이 희석되지 않아 AI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2명이 어제 국회 표결에서 낙마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야당은 이들이 극우 성향이라고 반대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며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 우인식 두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됐습니다.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는데 민주당과 진보 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등은 두 후보자가 극우 성향의 내란 비호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의 임기를 든든하게 보장시켜줄 인사들로만 등용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를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인권에도 좌우가 있느냐, 사상을 검열하냐고 항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보여주는 독재의 모습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흑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고 지난달 민주당의 반대로 인권위원 추천을 철회했던 국민의힘. 이번엔 아예 부결되자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면 계속 저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계획서가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참사 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정부의 안전대책을 점검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과 교섭 거부에 반발하며 원청인 현대제철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직후에 원청을 상대로 한 첫 고소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고소장을 들고 대검찰청으로 향하는 현대제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2021년 하청 노동자의 원청 불법 파견에 대한 고용부의 시정 명령, 최근 법원의 교섭 판결까지 원청인 현대제철이 모두 무시해왔다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원청 경영진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1,800여 명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현장에서 말할 수 없는 차별과 불법 현대자본의 야만적 행태에 대응하며 싸워왔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뒤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상대 첫 고소입니다. 네이버 산하 6개 법인 자회사 노조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임단협 결렬에 대해 원청인 네이버가 직접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배 구조뿐만 아니라 하는 일에 있어서도 네이버가 우리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원청, 하청 간 교섭 구조 등 노사 지형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법 적용을 둘러싼 노사 갈등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지침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의 운영 방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올해 5번째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토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연속 인하한 뒤 올해 2월과 5월에도 0.25%포인트씩 내렸고 지난달에는 동결했습니다.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1,000만 세대를 돌파했습니다. 4인 가족이란 표현은 옛말이 됐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4명 이상이 1인 가구가 됐습니다. 정현욱 기자입니다. 40대 나이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이보라 씨.
주로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 시간을 제외하면 온전한 4시간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누릴 수 없는 자유입니다. 식구가 있으면 그런 제약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유로움이 사라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너무 편하고 좋아요. 이렇게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0만 세대를 돌파했습니다. 2020년 900만 세대를 넘어선 지 불과 4년 만인데 1인 가구의 비중도 전체의 42%로 가장 많습니다. 같은 기간 4인 가구는 394만 세대까지 감소했습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에 산업 구조까지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불청객이었지만 이제 혼밥 손님들이 주요 고객층이 되면서 인테리어를 바꾸는 식당도 늘고 있습니다. 메뉴판을 보면 거의가 다 1인 메뉴예요. 그래서 지금 1인 좌석도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있거든요. 내 관심과 취향대로 당당하게 일상을 꾸려가는 문화는 SNS를 통해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일상을 소개하는 1인 브이로그가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혼자 카라반 캠핑하러 갈 거라 기차 타러 왔습니다. 혼자 아웃백까지 가봤는데 뷔페는 처음 가보네요. 1인 가구는 세대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지만 20대부터 50대까지 확산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욱입니다.